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차가운 침묵이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 한 대학 부속 종합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합백상 이상을 무려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부부 사이의 진정한 소통이 단절된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R된 3배 높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울증 발생률이 무려 3된 10배나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 하루에 담배 한 갑씩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안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그 오해를 바로잡고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지키는 핵심 원칙들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소원해졌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국내 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우리나라 부부의 퍼센트 록바가 하루 평균 나누는 의미 있는 대화 시간이 고작 10분 미만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은 4시간 넘게 들여다보면서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와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는 10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아침 배우자에게 밥 먹었어. 어디가? 이 말 외에 다른 대화를 나누셨나요? 이것이 우리 세대 부부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자식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내 마음 한번 따뜻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오셨으니까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으니까요. 그동안 참 고단하셨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단순한 외로움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을 직접 망가뜨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 부릅니다. 배우자와 눈을 맞추고 손을 잡을 때 우리 뇌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이 옥시토신이 메마르면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은 뚝 떨어집니다.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국내 한 상급 종합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배우자와 정서적 유대감이 깊은 사람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퍼센트 연주치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내 한 종합의료원 뇌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부부 소통 단절이 4년 이상 지속되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8배나 빨라졌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치매도 더 빨리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손주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국내 한 대학 부속 종합병원 가정의학과에서 60대 이상 부부 300쌍을 대상으로 8주간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평균 10지 정도 낮아지고 수면의 질은 퍼센트 산시스 양상, 우울 점수는 퍼센트 연주이나 감소했습니다. 약 하나를 쓰지 않고 돈 한 푼 들지 않고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상 습관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배우자를 잠깐 안아주세요. 수도권 한 대형 종합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포옹을 딱 90초만 유지해도 옥시토신 분비량이 R된 10배나 급증합니다.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잘 잤어. 오늘도 힘내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세 퇴직 미용사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매일 아침 안아달라고 청하셨는데 처음엔 쑥스러워하며 피하시더랍니다. 그런데 딱 알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다가와 안아주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을 따뜻하게 시작하니 하루 종일 부딪힐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우리 세대에게 스킨십이 어색한 것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포옹은 가장 부작용 없는 명약입니다. 혈압을 내리고 면역세포를 깨우며 스트레스를 지워줍니다. 수십만 원짜리 보약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둘째, 배우자가 말을 건넬 때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눈을 직접 바라봐 주세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이 짧은 공감의 한마디가 오랜 응어리를 풀어주는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국가질병관리기관의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준다고 느끼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가 R된 2배나 높았습니다. 셋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오늘 국이 참 맛있네. 고마워.
집안이 깨끗하니 기분이 좋네. 고생했어.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고단한 하루를 보상해줍니다. 하루에 딱 3번만 고맙다는 말을 건네보세요. 단 알주일이면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넷째, 일상 속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을 습관화하세요. 곁을 지나칠 때 어깨를 툭 다독여주고 텔레비전을 볼 때 슬그머니 손을 잡고 식사를 마친 뒤 수고했다며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국내 한 대학 부속 종합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4회 이상 가벼운 신체 접촉을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 알산나 낮았습니다. 다섯째, 대가 없는 작은 선물을 불쑥 건네보세요. 비싼 선물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배우자가 평소 좋아하는 단팥빵 하나, 귤 한 봉지, 길 가다 코끈 들꽃 한 송이면 충분합니다. 여보, 길 가다가 생각나서 사왔어. 이 한마디를 덧붙여서요. 단돈 몇천 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을 드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음의 문을 여는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뽕, 진심 어린 경청, 감사의 말, 가벼운 신체 접촉, 그리고 소박한 선물입니다. 이 5가지만 우리 일상에 들여놓아도 부부의 건강 수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2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부부 친밀감을 의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국내 한 상급 종합병원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 공동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의바상 이상을 심층 인터뷰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성 응답자의 % 74가 부부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 %의 여성들이 이 마음을 평생 배우자에게 털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숨겨야 했을까요?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차라리 침묵을 택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표현하는 법을 모른 채 참는 것만이 미덕이라 배웠던 우리 어머니 세대의 서글픈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뜨끔하신 분 계시나요? 바로 그분들을 위해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럽고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올바릅니다. 국내 한 대학 부속 종합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 감각 밀도는 남성에 비해 R된 10배나 섬세합니다. 물살이 너무 강한 수도꼭지 밑에 손을 대면 아프기만 하듯 졸졸 흐르는 부드러운 물결이어야 편안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이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친밀감의 공식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퇴직 기술자 남성분이 접근 방식을 바꾸셨더니 아내분이 평생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따뜻하고 좋았어. 결혼 연주년 넘어 처음 들어본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둘째, 가정 자체를 온전히 누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국내 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결과보다 교감하는 가정 자체에 집중하는 부부들이 관계 만족도가 R된 수배나 높았습니다. 서로 살을 맞대고 누워있는 시간, 상대방의 고른 숨소리, 미세하게 변하는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셋째,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모든 친밀감의 열쇠입니다. 여보, 지금 기분은 어때? 불편하진 않아? 쑥스럽더라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대답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대구에 사시는 넉사대 퇴직 교사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손을 잡으며 여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묻더군요. 그 무뚝뚝하던 남편의 한마디에 극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묻는 행위 자체가 상대를 존중한다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넷째, 나이를 장애물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고요? 이건 의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수도권 한 대형 종합병원 노년의학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에도 따뜻한 신체적 친밀감을 꾸준히 유지하는 부부들은 인지기능 유지율이 %R치나 더 우수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부부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청주에 사시는 나나주 력세 퇴직 은행원 여성분이 미소를 가득 지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젊을 때는 부부관계가 내 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 남편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니 비로소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합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가정을 온전히 즐기기, 마음을 나누는 대화, 그리고 나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력세 이후 남성 호르몬이 매년 약 % 이데니알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당연한 변화이니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매일 30분 걸으세요. 주 5회 이상 걸은 력세 때 남성은 호르몬 수치가 % 스스나 반등했습니다. 따르, 7시간 이상 주무세요. 6시간 미만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R스나 무너뜨립니다. 셋째, 굴이나 소고기, 시금치 같은 제철 음식을 드세요. 비싼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경 이후 규칙적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을 실천한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30나 높았습니다. 몸의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부터는 오늘 이야기의 세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원래 영상에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웃는 것이 최고의 부부 건강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한명문 의과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부부 알바바시상을 조사했습니다. 하루 10분 이상 함께 소리내어 웃는 부부는 자연살해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30나 높았습니다. 웃음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깨운다는 뜻입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함께 웃는 시부분이 더 강력한 면역 증강제입니다. 함께 웃을 때 뇌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천연진통제도 분비됩니다. 국내 한 대학 부속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웃음 활동을 한 만성 통증 환자들은 통증이 %Rc나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웃느냐고요? 저녁에 함께 웃긴 프로그램을 보세요. 옛날 추억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손주가 한 귀여운 말, 연애 시절 실수담, 이런 소소한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60여세 퇴직 공무원, 남성분이 아내와 저녁마다 옛날 사진첩을 꺼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더니 매일 배를 잡고 웃게 됐답니다. 한 달 뒤 병원에서 혈압이 확 내려갔다고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요. 웃음은 공짜입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 활동의 의학적 효과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즐기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텔레비전 시청 말고요. 해외 한 유명 장수 연구소에서 6세 이상 부부 12박상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주 1회 이상 함께 취미 활동을 하는 부부는 치매 발생률이 %30이나 낮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20나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의 저축통장이 쌓이는 겁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면 대화와 협력이 더해져서 인지자극이 이den집에 강해집니다. 비싼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공원을 걸으며 새 이름을 알아가는 거, 간단한 요리를 해보는 거, 바둑이나 화투를 치는 거, 텃밭을 가꾸는 거, 이런 소박한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안동에 사시는 나나주 3세 농부 남성분이 아내와 매주 2번 동네 문화센터 노래교실을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한 달을 망설이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매일 집에서 함께 노래를 부른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아내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노래가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아내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약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부의 잠자리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부부가 같은 방에서 주무시나요? 아니면 따로 주무시나요? 국내 한 대학 부속 종합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팀이 60대 이상 부부 350쌍을 조사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는 부부는 따로 자는 부부에 비해 수면 중 옥시토신 분비량이 2배 높았고 야간 혈압급 등이 %30나 적었습니다. 물론 코골이가 심하시면 분리수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따로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방에서 자더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들기 전 10분 대화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세요. 국내 한 종합병원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10분 대화를 실천한 부부는 수면의 질이 10% 얼마나 향상되었습니다. 수면제보다 효과적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퇴직 공무원 여성분이 남편과 2년째 각방을 쓰고 계셨는데 다시 같은 방에서 주무시기 시작했답니다. 잠들기 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고 한 달 뒤 수면 검사에서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부 건강을 위해 우리가 매일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국가암 연구기관이 60대 이상 부부를 5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2끼 이상을 함께 앉아 먹는 부부는 혼자 식사하는 부부에 비해 당뇨 발생률이 30%이나 낮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씹게 되니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과식도 줄어듭니다. 함께하는 식탁이 전용 건강검진 현장인 셈입니다. 혹시 지금 따로따로 밥을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식탁에 함께 앉아보세요. 라면 한 그릇도 마주 앉아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이제 보너스 내용입니다. 침실 밖의 일상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국내 한 대학 부속 종합병원 공동연구팀이 60세 이상 부부 연백상 이상을 2년간 추적한 결과 일상에서 정서적 친밀감이 두터운 부부는 관계 만족도가 3.4배나 높았습니다. 낮에 쌀쌀맞게 대하다가 밤에만 다가서면 마음이 열릴 리 없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0세 자영업 남성분이 아내 곁에 다가가도 부딪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린 조언은 이랬습니다. 낮에 설거지할 때 먼저 곁으로 가서 함께 도우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고생한다고 말해보세요. 3주 뒤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쥐어오더랍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참 고마워요. 이것이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입니다. 오늘부터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 해보세요. 주방에서 함께하는 설거지 한 번, 세탁기를 돌리는 작은 배려가 아내에게는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구나라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국가건강보험관리기관 조사에 따르면 가사를 분담하는 부부는 건강 수준이 10%씩이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건강을 서로의 손에 맡겨보세요. 함께 산책하고 식탁을 함께 차리고 건강검진도 손잡고 함께 받으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둘이 하면 평생의 습관이 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려면 우리 부부가 먼저 건강의 기초를 다져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툼 자체가 아니라 마무리 방법입니다. 국내 한 상급 종합병원 연구에 따르면 RCS 시간 이내에 화해한 부부는 면역 기능이 2배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반대로 상일 이상 냉전하면 혈압이 C 이상 오르고 수면이 무너집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기려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둘 다 지는 겁니다. 그래, 여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이 한마디가 갈등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둘째, 과거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에만 집중하세요. 셋째, 먼저 손 내밀 용기를 가지세요. 여보, 우리 그만 화풀자. 이 한마디가 나를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조사에 따르면 먼저 화해를 청하는 쪽이 심리적 회복 속도가 2.6배 빠릅니다. 먼저 손을 내밀면 나 자신이 더 빨리 건강해집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여는 5가지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아침 포옹, 진심 어린 경청, 감사의 말, 다정한 신체 접촉, 소박한 선물, 이 5가지가 옥시토신을 깨우고 코르티솔을 잠재웁니다. 두 번째, 부부 친밀감을 의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가정을 즐기기, 마음을 나누는 대화, 나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우리 세대의 깊이가 있기에 젊은이들은 흉내낼 수 없는 성숙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함께 웃는 것이 최고의 면역 증강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 10분 배우자와 소리내어 웃으세요. 면역세포가 10% 산지력나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 활동이 치매를 10% 산지이나 막아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 원하,
소박한 취미라도 함께 시작하세요. 5번째, 잠자리 환경과 취침 전 시흡은 뇌와가 수면과 건강을 바꾸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면제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침실 밖 일상의 온도를 먼저 올려야 모든 관계가 따뜻해진다는 진실이었습니다. 낮의 배려가 밤의 사랑을 꽃피웁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에 배우자를 안아주세요. 둘째, 하루 3번 감사의 말을 건네세요. 셋째, 매일 함께 30분 걸으세요. 이 3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단 1가지만이라도 곧바로 행동에 옮겨보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배우자의 손을 가만히 쥐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보, 그동안 참 고마웠어.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미안했네.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살자. 이 고백 한마디가 오랜 응어리를 녹이고 부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촉박했던 시절을 이겨낸 강인한 세대입니다. 다정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도 새로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우리 2사람의 차례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견뎌낸 사랑이 더 깊고 은은한 법입니다. 손주들 앞에서 가장 다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